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남수명입니다. 지난해 우리 농가의 연평균 소득이 약 5,467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2024년보다 407만 원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8%에 달합니다. 쌀과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회복된 데다 일부 과수 가격도 상승하면서 농업 소득이 22.3%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불어 공익직불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전 소득도 1,989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농가 소득과 함께 평균 부채도 4,771만 원으로 6% 증가해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수급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농가 소득은 높이고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농업 정보, 농정매거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기를 근절하며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약 150만 헥타르에 이르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해 올해에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먼저 전수조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 2차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는 2단계로 5월에서 7월까지는 기본조사를, 8월부터 12월까지는 심층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내용은 누가 소유했는지, 실제 농사 중인지, 불법 시설은 없는지, 무단 휴경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동안 농지관리는 일부 표본조사와 민원 중심 점검에 의존해왔지만 이번에는 위성 영상과 항공사진, 농지 대장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본조사를 마친 후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심층조사에서는 수도권 전체 농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취득 농지 등 10대 중점 조사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가 단순한 실태 조사를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1,188억 원을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심각해지면서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 29일에 면세유 구매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종은 농기계용의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기용의 등유, 중유, LPG, 부색연료유 1호와 2호이며 지원 단가 한도는 기준 가격 대비 현행 12.9%에서 16.4%로 상향됩니다.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면 면세 경유는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더 강한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5월 이미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해 특히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청은 올 6월에서 8월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보다 높을 확률은 60%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질병관리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이 대표적입니다. 심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에는 20에서 30분 간격으로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 챙이 넓은 모자와 밝은색 작업복을 착용하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어지럼증이나 심한 두통, 근육경련,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온열 질환, 아직 한여름이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농식품부가 농업 분야 차세대 농업 인공지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2026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AI 기반 농작업 의사결정형 딸기 재배 모델입니다. 경진대회 참가는 만 19세 이상의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3명 이상 10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팀 구성원 중 1명 이상은 농업 관련 전공자 또는 농업 분야 종사자를 포함해야 하며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 모집은 6월 29일까지이며 7월부터 8월까지 서류 평가와 예선을, 9월부터 12월까지는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서류 평가와 예선에서는 참가팀의 원격 운영, 데이터 처리, 제어 알고리즘 구현 역량 등을 평가해 본선에 진출할 4개 팀을 선발하며 농촌진흥청 소재 첨단 온실에서 약 3개월간 실증 재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팀과 최우수상팀, 우수상 2팀이 선정됩니다. 상금은 총 1억 원으로 대상팀은 5천만 원, 최우수상팀은 3천만 원, 우수상 2팀은 각 1천만 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수여됩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팀에게는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현장 실증,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햄버거, 치킨, 피자와 같은 가공식품만 좋아하고 채소나 과일은 잘 안 먹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정부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초등 돌봄 교육에 참여하는 60만 명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고품질 국산 과일과 과채를 주 1회 이상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과일,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어떤 과정을 거쳐 아이들에게 전달되는지 함께 보시죠. 사과는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을 할 때는 제가 키운 사과가 정말 아름답게 맛있게 고객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를 먹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다음에도 사과를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를 우리 아이들이 먹고 건강하게 쑥쑥 잘 자란다는 그 마음 하나로 더더욱 꼼꼼하고 정성 들여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 바로 방치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 농촌단 운영 계획을 세우고 올해 신규로 68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또 전북 진안군의 쓰레기 안 태우기, 안 버리기, 안 묻기, 쓰리노 운동과 강원 홍천군 삼사문구 지역 공동체의 재활용 처리 협업체계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이런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클린 농촌단 사업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농정 매거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농어촌 쓰레기. 언제까지 방치만 하실 건가요? 이젠 걱정 마세요. 주민 참여로 구성된 클린 농촌단이 우리 마을의 환경을 지켜드립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구체적으로 뭘 하냐고요? 방치된 농어촌 쓰레기 수거부터 공동집화장 클린하우스 정리까지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를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 클린 농촌단에게는 1인 1회당 10만 원의 활동비를 시군별로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마을의 품격은 높이고 주민의 보람은 더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클린 농촌 만들기 사업, 우리 농촌의 가치를 되살립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농촌진흥청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은 온도와 상대 습도를 활용해 가축이 더위로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예측해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개편된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은 축종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단순 기온과 습도 중심의 정보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한우와 젖소, 돼지, 닭 등 가축 종류별로 스트레스 지수를 분석해 농가가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축종별 더위 위험 수준을 양호, 주의, 경고, 위험, 심각 5단계로 안내합니다. 또 기존 기상청 동네 예보에 기반해 약 5km 단위 정보를 활용하던 방식을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와 연계해 최대 30m 단위로 세분화하고 4일 후 기상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은 휴대전화와 PC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위험 단계가 높아질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돼 축산농가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편한 이용을 위해 QR코드 간편 접속 기능도 추가됐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 축산정보 종합 누리집 축사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를 막는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농법에 관한 관심과 실천인데요. 고유가로 생산비가 훌쩍 뛰어오른 요즘 같은 때 지구도 살리고 지갑도 살리는 벼농사 비법. 농촌진흥청 전문 농업연구사에게 직접 배워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벼랑 끝에선 지구를 구하기 위해 논으로 뛰어든 남자, 농촌진흥청 탄소사냥꾼 이윤호 연구사입니다. 보통 연구소라고 하면은 실험실에서 비커만 흔들 것 같죠? 하지만 진짜 연구실은 장화 신고 들어가는 질척한 논입니다. 요즘 제가 벼들한테 매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너희들 이제 탄소는 좀 줄이고 건강하게 자라다오입니다. 오늘 제가 벼들과 밀당하면서 알아낸 지구도 살리고 지갑도 살리는 벼농사 비법 아주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벼 자체는 탄소를 흡수하지만은 벼를 키우는 논의 환경이 변수입니다. 논의 물이 계속 차 있으면 땅속에서 산소가 차단되면서 메탄을 만드는 균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거든요. 이게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의 31%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농기계를 돌릴 때 드는 기름값까지 생각하면 탄소와 비용 두 가지 숙제가 남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가 탄소는 줄이고 에너지는 아끼고 관리는 똑똑하게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담은 관리 기술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농사를 시작할 때 에너지와 탄소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마른 논 썰해질. 둘째는 벼가 자라는 동안 메탄을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다중물대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농민이 편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ICT 계측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셈이죠. 보통 논에 물을 채우고 썰해질을 하는 것을 무논 썰해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른 논 썰해질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의 썰해질 작업을 하지 않고 마른 상태에서 먼저 흙고르기 작업과 노타리 작업 그리고 평탄 작업을 끝낸 다음에 논에 물을 댄 다음에 이양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물속에서 썰해질 생략으로 인해 연료 사용량이 17% 정도 줄어들고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농가 경영률을 줄어드는 특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논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14%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썰해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가는 흙탕물 오염물질을 96%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기특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다중물대기입니다. 기존에는 중간에 물을 한 번 길게 빼주는 중간 물대기였다면 저희는 여기서 작은 물대기를 2번 더 추가했습니다. 벼에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물을 빼서 땅속에 산소를 공급하며 메탄균 활동을 멈추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메탄 발생량을 기존보다 무려 44%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비가 잦아 물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제 배수를 통해 탄소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세 번째 비법은 바로 ICT 기반 계측 기술입니다. 농민이 하루 종일 논에 나가지 않아도 카메라와 센서 설치가 된 계측기가 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서버로 보내줍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우리 논이 이만큼 줄였어야 하는 탄소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성적표가 됩니다. 이걸로 탄소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거나 저탄소 인증 마크를 얻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쌀맛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년간 실증한 결과 수량과 단백질 함량 모두 기존 방식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맛있는 쌀은 그대로면서 지구는 더 건강해지죠. 올해 농촌진흥청에서는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이 우리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여기는 열쇠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솔직히 탄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있어서는 보험 아니면 연금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번거롭고 생소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농물을 관리를 하고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이 노력이 10년,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마실 깨끗한 공기고 푸른 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쌀맛은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고 탄소 직불금도 나중에 톡톡히 챙겨드리는 아주 우량한 보험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벼농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연구실이나 논에서만 있다 보면은 제가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닿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통하고 나니 제가 하는 일이 우리 밥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탄소 녹음은 지금 저 같은 연구사나 농어민들이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저탄소 인증 마크를 붙인 쌀을 한 봉지 고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실제로 우리 농촌의 탄소를 줄이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거대한 움직임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작물을 잘 키워왔기에 베테랑이라 자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물에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면 당황스러우시겠죠? 이상 기후로 인해 새로운 병해충도 늘고 생육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면서 작물들도 낯선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악당을 물리치는 어벤져스가 있다면 농업에선 작물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주는 농벤져스가 있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농벤져스. 취재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자연과정성으로 키운 방울토마토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대표님, 규모가 상당히 큰데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농장은 양액 재배를 통해서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마침 농촌진흥청 기술지원단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에 애로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점검하러 왔습니다. 어느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현장을 갖다가 곳곳이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벤져스 출동! 자, 토마토에 병해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싸, 찾았다! 토마토에 발생하는 병이다. 이제 너는 끝이야. 토마토에 발생하는 병해충 중에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진단 키트를 갖고 왔어요. 진단 키트로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음성이에요. 감사합니다. 관리를 잘하셨네요. 하이파이브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농약을 뿌릴 때는 살균제는 예방 위주로 살포해야지만이 에너지도 절감되고 그다음 경영비도 절감되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토마토가 어제 과음을 했네. 염류집적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네, 염류집적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양액을 조제할 때 과학적인 양액 조제하고 그다음에 한번 사용한 양액을 다시 회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비료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에너지와 경비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양액 처방세대로 한번 관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약하고 이거하고 두 개 섞으면 난리 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걸. 방울토마토를 안 씻고 먹는 소비자를 위해서 등록된 농약을 꼭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살포하시고 특히 이 농약하고 제4정보법에 즉 영양제로 부르는 거를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네버 섞으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앞으로 네가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네, 대표님 그동안 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월에는 예. 온도도 올라가고 일조량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예. 세심한 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창이라든지 유동팬이라든지 그런 스크린을 갖다가 통해서 세심하게 온도 관리 잘 해주시고 토마토를 갖다가 수확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방업성 효율이 떨어지고 특히나 각종 병해충의 서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잎들은 바로바로 제거를 갖다가 해주셔서 통풍을 좋게 해주고 병해충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을 갖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꼭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니까 맛도 좋아지고 수확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역시 농진청 현장기술지원단 농벤져스가 최고네요. 이렇게 농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이 있어 너무 든든하네요.
농업인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꼭 부르세요. 우리 농벤져스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박수민 기자였습니다. 올해 6월 역대급 장마가 올 거라는 뉴스가 SNS상에 퍼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매년 장마철만 되면 반복되는 가짜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장마 양상이 달라지면서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폭염에 집중폭우가 내릴 수 있는 6월이기 때문에 기상청의 단기 예보에 늘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작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키우는 농부의 건강관리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농정매거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